이번 10월 난이도는 쉬웠어요. 뭐가 어떻게 쉬웠고 어려웠는지는 해설 강의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18번 갑니다. 우리가 뭘 바라냐? 뭔가 공지를 해주고 싶나봐요. 뭘 공지하냐 보니까 원래 어떤 한 소포가 배달이 돼야 되는데 님 집으로요. 근데 씨발 문제가 뭐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존나게 많은 시도가 있었대요. 배송하려고. 그 상자를요. 배송 존나게 하려는데 문제가 뭐냐? 그 소포가 남아있다. 언클레임드하게. 솔직히 저도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맥락상 뒤에 읽어볼게요. At our front desk. 여기에 계속 네 소포가 남아있다. 뭐 남아있다라는 뜻이었겠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therefore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가 진짜 요청하고 싶은 게 네가 방문해라. 우리 오피스를. 왜 방문하래요? Claim your package. 네 소포를 클레임 해가라. 아까 우리가 위에서 그랬죠. unclaimed가 뭔 뜻인지 몰라서 맥락상 소포가 안 가져가졌다. 이런 뜻으로 유추를 했으니까 뭐 여기는 네 소포 좀 가져가라. 네가 직접 우리 회사 와가지고 뭐 이런 뜻이겠죠. 공사 일정 족가고 물품을 반납해라. 아직 물건 받지도 않았는데 뭔 반납. 도난 방지. 운영시간 변경? Fuck you man. 물품 알아서 찾아가라. 정답은 2번이겠네요. 19번. 내가 서둘렀다. 버스터미널로. 크리스마스인가봐요. 근데 버스터미널 도착했더니 내가 뭘 봤냐? 버스가 풀링 어웨이 하고 있었다. 풀 어웨이가 뭔 뜻인지 몰라도 대충 어웨이 보니까 버스가 뭐 떠나려고 했겠죠. 그래서 제가 뭔 짓을 했어요? 씨발 버스 가지마. 그리고 존나 뛰었는데 버스를 향해서요. 근데 좆됐음. 좆됐다라는 상황의 단어 뭐 있어요? frustrated. 그리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없네요. touch it. 감동받은 내용이 뒤에 나온지만 봅시다. 어떤 여자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병신아. 그래서 저는 웃었대요. 뭐 나라는 사람이 그녀한테 감동을 받았겠죠. 말투가 존나 친절했으니까. 그냥 바로 정답 1번 할게요. 20번 갑시다. 케미스트. 무슨 화학자 이야기 하려나봐요. 이래저래 씹새들이 뭘 말했냐. 두 말하면 잔소리지. 과학자들은 수준 높은 독서가가 돼야 한다. 뭐 대충 뭔 뜻이겠어요? 과학자는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잘 읽는 것은 존나 중요한 열쇠다. 뭐 대충 과학자들한테는 읽는 게 중요하다 그 뜻 같은데 뒤에 볼까요? However. 하지만 baby. 자주 overlook. 간과되는 사실이 뭐냐면 과학자들은 또한 잘 써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읽어야 되는데 잘 쓰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뒤를 쭉 넘어가면 어떠한 관점? 단순히 읽는 거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 과학자들은 쓰기도 해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되냐? 독자 중심에, 다시 말해 읽는 사람 중심에 글쓰기도 해야 된다. 뭐 결국 뭐겠어요? 과학자들한테 중요한 건 읽기도 잘해야 되는데 쓰기도 잘해야 된다. 1번부터 보죠. 과학자는 독자와 만나는 게 갑자기 뭔 팬미팅을 해요. 독자의 관점에서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글 쓴다는 말, 독자의 관점을 가지라는 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말이죠. 2번은 괜찮네요. 3번부터 보면 개방적이세요. 오픈 마인드. 책 많이 읽으세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답은 2번이네요. 21번 가보죠.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 때마다 말해요. 굳이 이거부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경제를 쥐어 짜는데 테스트 튜브 안에서 이게 뭔 개소리. 어차피 읽어도 모르니까 바로 읽어봅시다. 피지션스. 이게 의사였던가? 뭐 하여튼 의사들이랑 다른 자연과학자들이 뭔가 테스트를 했대요. 그들의 이론을 통제된 실험을 사용해서요. 이 말 지금 이해되셨어요? 의사랑 과학자가 통제된 실험을 한다. 의사랑 과학자가 실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수술이라든지, 과학자는 어떤 이론 같은 거 그걸 증명할 때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겠죠. 뭐 얘네들이 실험을 하려면 약간 통제된 시설에서 해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할게요. 하지만 이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뭐 이번에는 통제된 실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이 새끼들은 실험실이 없대요. 와 씨발 세상에. 방금 전에 말했던 얘는 어떻게 보면 실험실이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없는 상태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능력이 없어요. 운영할 능력, 경제적으로 넓은 실험. 그러니까 뭐 실험실 없다고 했으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무슨 통제 실험을 못한다 이런 뜻 같네요. 여기까지 주제를 확실하게 머리에 박아두시고, 그래서 이 실험실 없는 새끼들이 여러 가지 경제를 연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각각의 경제들이 너무 유니크해가지고 비교하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뭐 경제 이런 거를 싹 다 연구하는 게 이 매크로 씹새끼들인데 요거 하나들이 너무나 독특하니까 서로 뭔가 비교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네요. 대충 문맥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던 그 실험실이 있는 상태, 컨트롤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과학자들한테 뭘 주냐면 경제학자들이 거의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준다. 여기 부분이 뭔 소리냐면 아까 통제된 실험이 있는 사람들, 이 실험실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의사나 과학자들이었잖아요. 그런 통제된 실험실은 제공을 해요. 과학자들한테.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통제 실험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이 새끼들은 통제 시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뭔 소리냐면 과학자들은 실험실이 있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실험실이 없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글 내용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볼게요. 이 실험실 없는 찐따 새끼들은 오로지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뭐 실험실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실험실 없는 이 찐따들은 어떤 특정한 정책을 못 펼쳐요. 실험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제들을
이거를 어떤 테스트 튜브 안에, 이게 말이 존나 추상적이긴 한데 사실 뭔 소리겠어요? 경제 관련한 어떤 연구 같은 걸 존나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실험실이 없어서 병신이라. 아무리 새롭고 멋있는 이론을 내놔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쥐어짜봤자 이 새끼들은 한계가 있다. 실험실이 없어서. 그럼 저는 이 말을 새로운 경제 이론 내놔 씨바라, 이거를 못한다 라고 정리할게요. 1번 보죠. 인정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의 공헌을, 얘들의 노력을 공헌한다 안 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2번 볼게요. 통제된 환경을 우리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통제된 환경을 그 경제 쪽에다가. 이거 좀 괜찮지 않아요? 이 경제 새끼들은 통제 실험이 없었잖아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스퀴즈 할 수 없다. 컨덕트 할 수 없다. 2번 지금 너무 괜찮네요. 3번 볼까요? 경제 이론, 이런 말 안 했어요. 실험 결과를 공유해라? 족가시고 경제 정보를 모으는 거 긴 시간 동안 이딴 말 안 했죠. 정답은 너무 명확하게 2번이겠네요. 상상해 보셔. 우리 영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존나 끔찍한 게 나타나긴 한데요. 이게 뭔 소리지? 뭐 하나의 끔찍한 영화를 생각해봐라?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어차피 지금 영화에 대한 글 같네요. 하지만 그 끔찍한 영화가 끝에는 모든 게 works out 한다, 뭐 괜찮아진다는 뜻일까요? 계속 읽어보죠. 모든 게 잘 풀린다. 왜 자꾸 끝에 괜찮아진다는 거지? 우리 충분한 해피엔딩은 뭘 바꿀 수 있냐? 우리 이전의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다. 영화가 2시간짜리 영화인데 앞에 1시간 반은 개씹 쓰레기 영화였지만 나머지 30분이 너무 재밌어서 좋은 영화로 남을 수 있다. 이 뜻 같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전부 다 worthwhile. 그 영화 참 괜찮아 보인다. 근데 이번엔 다른 영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영화인데 그게 존나 재밌어요. 인터레스팅하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봅시다. 여러분들이 뭔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화가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내가 뭔 생각을 하냐? 이 영화 만든 사람이 그 영화에 나왔던 복선 같은 걸, 그러니까 영화 마무리를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영화가 그렇게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좆같겠죠? 영화를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엔딩이 병신이면 그 영화는 병신이다. 정답 찾아볼까요? 결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 벌써 1번이네요. 익숙하지 않은 작품성이 뛰어 흥행에 성공한 집단의 평. 반복적으로요. 정답은 1번. 23번 보죠. 자, 오늘날 보면 몇몇의 직업들이 더 낫다. 다른 것들보다. 뭐 굳이 예를 들면 롯데리아 알바보다 의사가 낫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어쩔 수도 있다? 초창기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더 나은 직업이 있었을 거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직업들은 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직업들은 존나 많은 입장이나 권한이 있다. 음식에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서 우리 고고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도시의 모습이나 경작이나 뭐 여러 가지 남는 물건들이나 그리고 이거 무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뭐처럼 보이기 시작한대요? 서로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대요. 우리 스토리라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즘 사회에서도 직업이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있는 것처럼 고고학자들이 어떤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 흔적을 보니까 살기 좋았던 사람들의 흔적, 살기 조금 어려웠던 사람들의 흔적, 이런 거 발견했다는 뜻이죠. 오늘날이랑 비슷하게 몇몇의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있는데 존나 귀중한 물건이랑 같이 묻혀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여러 무덤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묻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죽고 나서 묻혀지는 방식이 달랐다,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그 뼈들, 무덤에서 그 뼈들을 보니까 또 어때 보여요? 우리가 고고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화학이라든지 어떤 동위원소 분석 요런 거를 존나 해보니까 뭘 알 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이랑 미네랄이 더 많았다, 다른 사람보다. 결론 나왔죠? 요즘에 잘 먹고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서 좀 덜 사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뼈라든지 이빨이라든지 이런 거 동위원소 막 분석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나갔고 어떤 사람은 못 나갔고, 또 무덤을 보니까 어떤 무덤은 귀중품이랑 같이 들어있고 어떤 무덤은 그런 게 없고, 사람마다 신분 차이가 있었다. 맞죠? 1번 봅시다. 증거인데 사회적 불평등의 증거. 우리 무덤을 봤더니 사회적 불평등인 것까진 모르겠는데 크게 틀에서 안 벗어났으니까 세모 칠게요. 과학적인 노력, 보존하려고. 우리 보존하려는 노력 안 했어요. 3번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좆까시고. 4번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더 나은 직업에 대한 문화적 차이. 4번이 세모가 아니라 X인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하긴 했지만 과거에 더 나은 직업이 있었다? 이런 말은 안 했고 그냥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누구는 못 그랬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문화적으로 달랐다? 이런 말 안 했으니까 4번은 틀렸고요. 5번
고대 문화적 방법. 문화적인 방법이 현재로 넘어왔다? 그래 주제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1번. 24번 갑시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좆됐을 때, 여러분들의 파트너, 오래된 친구 같은 사람들이랑 관계가 좆됐을 때 우리 보통의 반응은 어떠냐? 우리 탓을 존나 해요. 자기야 내가 더 잘할 걸 그랬어. 이지랄. 여러분들은 맨날 상상하죠. 아 씨발 뭐가 잘못됐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관계들이 사실 우리를 뭐 하게 돕냐면 더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게 한대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걔들은 영원할 거라는 건 아니다. 그게 존나 중요해 보여도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평생 갈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는 인연이 있지만 그게 평생 갈 거다. 이런 건 아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는 거래요. 주장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부서지는 걸 보는 것이 우리 자체를 부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게 헤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에 뒤질 필요가 없다. 그런 뜻 같네요. 우리 화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이 변화라는 건 not just the end,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나 헤어졌어도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된다. 또 다른 시작이 온다. 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벌써 끝났네요. 1번 볼까요? 관계. 오래된 것이 더 좋다. 좋까. 관계가 깨진 거 존나 새로운 시작. 존나 맞는 말이죠. 3번, 4번, 5번은 안 볼게요. 정답은 2번. 어법상 틀린 거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주어 나왔네요. 동사 나왔네요. 목적어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what을 썼으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괜찮고 여기 접속사가 나와서 접속사 5를 기점으로 관계대명사가 또 펼쳐지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고 목적어가 없어서 괜찮고 그런데 다만 여기가 they가 들어가도 되냐? 그걸 묻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what 뒤에 주어를 patients라고 했던 걸 발견했으니까 이것도 병렬 구조상 what 관계대명사 나온 다음에 patients를 한 번 더 쓰기 싫어서 대명사 they로 받아 쓴 것 같아요. 1번은 괜찮네요. 2번 보면 그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형 썼고 어떤 한 환자가 헤드 PP 했다라는 걸 결론 내렸다. 우리 애초에 헤드 PP를 왜 써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말하고 싶을 때 헤드 PP를 쓰죠. 문법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문법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3번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는데 전치사 때문에 문장 길어졌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서 문장 끝났는데 전치사 나와서 또 문장 길어졌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썼고 관계대명사 what을 썼으니까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주어가 나왔고 그럼 목적어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동사 보니까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5형식 동사네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돼요. 벨의 일이 트릭 오브 스파팅 디테일을 뭐뭐라고 부르다 라고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가 비어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해 안 되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4번 문장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고 접속사 써서 동사 한 번 더 쓰고 목적어 쓰고 문장 끝났네요. 근데 문장을 더 길게 해주려고 전치사 쓰고 명사 쓰고 전치사 쓰고 명사 쓰고 끝났어요. 근데 보충 설명하려고 이거 썼고 캐릭터라는 어떤 명사가 나왔어요. 이 캐릭터가 어떤 새끼인지 말해주려고 관계대명사 썼고 영 닥터를 만든 새끼 라고 보충 설명 끝났고 컴마 써서 그 의사가 누군지 부가 설명해줬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별거 없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완벽하게 다 썼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더 못 쓰는데 계속 이렇게 전치사 써주고 부가 설명 마크 써주고 관계대명사 써주고 컴마 써주고 문장이 어거지로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문장이 딱 하고 원래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famous가 왜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앞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관계대명사 who랑 is가 생략됐으니까 가능하다. 아니 선생님 famous만 보고 이게 생략된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이제 문장을 더 이상 못 써요. 영어는 이렇게 쓰면 문장을 더 못 쓰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happy, working, sleeping 문장을 분명 더 못 쓰는데 이렇게 되도 않는 형용사가 쓰였다?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가능하겠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으면 제 거 관계대명사 영상 챙겨보시고요. 그럼 도대체 이 5번 10세는 왜 틀렸냐 보니까 주어 나왔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쓰였으니까 주어에 대한 설명이 언제 끝나나 봅시다. 프로페서는 프로페서인데 만들었던 프로페서 더 복잡한 진단을 뭐해 보이게 기초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그 프로페서는 이거네요. 뭐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뻔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게 본동사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공부해서 아는데 여기 메이드가 있으니까 사역동사를 써서 동사의 원형을 쓰고 그런 거 다 아는데 제가 이거 너무 헷갈려가지고 정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만 딱딱 말씀해 드릴게요. 적어도 지금 주어가 한 명이니까 뒤에 동사를 쓸 거면 동사에 s가 꼭 붙어야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얘가 지금 서술어라고 하기에는 seems 이렇게 s가 안 붙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뭘 깨달을 수 있냐? 아 여기 관계
비례대명사 후 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설명이 안 끝났었나 보구나 라고 여기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여기 make 다음에 사역동사를 한 번 더 썼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사실 기본이죠. 주어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나올 차례인데 동사가 없네요. ing 붙으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뒤에 동사가 더 있나 보니까 아예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 5번 자리에는 서술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ing를 써버리면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병신 문장이 된다. 정답은 5번. 30번 갑니다. 내 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씨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그게 정답이겠죠. 봅시다. 우리 기술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뭘 뚜렷하게 했냐, 음악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방법을 기술이 설명한다. 그러니까 기술이랑 음악이랑 연관이 깊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라이브 재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베이스 있죠. 베이스 치는 사람들이 관객들한테 10분 정도의 잼 세션을 줄 수가 있다.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대충 베이스 치는 사람이 10분 정도 관객한테 들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같은데, 하지만 불가능한 건 뭐다? 녹음을 할 때는 불가능하다. 선생님, 녹음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병신 같은 이유가 뭐냐면, 재즈 콘서트에서 이 베이스 연주자들이 10분 동안 할 수 있다고 했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건 무엇인지 이제 말을 해야겠죠. 글의 흐름상 지금 할 수 없는 걸 말할 차례니까 unable 쓰는 게 맞아요. 하여튼 지금 녹음할 때는 뭐가 문제인지 봅시다. 우리 시간이랑 장소의 제약이,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씨발 기술이 많이 없어서 약간 음악이랑 관련된 시간 장소가 많이 부족했다, 그 뜻 같아요. 시간 장소 부족이 뭘 만들었냐, 이런 자유로운 연주 스타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악하기 힘들었다,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자, 종종 피스, 여기서 말하는 피스, 이 조각이라는 건 아마 악보라든지 어떤 음악 한 부분 한 부분을 말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우리 음악의 여러 부분들이 나뉘어졌어요. 존나 여러 가지 디스크로. 그래서 그 결과 지속성이 불가능했다. 우리가 정확히 뭔 뜻인지 몰라도 어떤 노래들이 존나 나뉘어졌대요. 그러면 지속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2번 괜찮고요. 그리고 그 음악 길이 말고도 우리 뮤지션들이 또 어떤 상황에 처했냐, 어떻게 기계가 녹음을 했고 흡수를 했는지, 그들의 사운드를. 그러니까 뭐 시설이 열악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병신 같은 기계 기술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합시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글 흐름을 파악해서 이상한 부분을 찾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초창기 시대 때 녹음하는 거 보면 인간의 목소리, 물론 악기도 포함해서요, 얘들이 병신이 됐다, 녹음할 때. 왜요? 기술력이 병신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녹음이 병신되는 걸 막고자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달려있는 게 뭐였냐, 바꾸는 거였대요, 사운드를. 그리고 뒤를 더 읽기 전에 우리가 사운드를 바꿔야 했다, 사운드를 좀 대처해야 했다. 왜 그랬겠어요? 녹음할 때 기술이 병신이라 사운드가 병신됐으니까 당연히 그 소리를 좀 약간 보완했어야겠죠. 대체한다, 바꾼다라는 말에 3번은 괜찮겠네요. 기술력이 병신이라 우리가 소리 자체에 책임을 져야 됐고, 기술이 병신이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소리를 이쁘게 만들어야 됐고, 재즈 뮤지션들이나 우리 오케스트라들은 거의 만들어내고 녹여냈다, 그들의 작업들을 녹음 환경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자기 음악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음악 녹음하는 그 기술력이 병신이라 자신의 음악 퀄리티를 높였다? 최선을 다했다? 요 정도로 봅시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은 거부했어요, 그들의 한계를. 여기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까셔야겠네요. 녹음 시설이 병신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한다고 방금 앞에서 말을 했는데 갑자기 뮤지션들이 거부를 했다? 그 병신 같은 녹음 환경에? 말이 안 되죠? 얘네들은 accordingly, 그 환경에 맞게 자신들의 음악을 음악 녹음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31번 봅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다. 뭘 걱정하냐, Eyes on the prize. 1등, 2등, 3등 할 때 그 상에다가 눈을 못 대는 거 너의 착각일 수 있다.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자, 우리 많은 연구가 뭘 보여주냐, 우리가 자꾸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임. 나는 반드시 상을 탈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낙관적이라는 거죠. 존나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걸? 존나 비싸게 헬스장 멤버십 등록하는 거예요. 하루 방문하는 게
게 더 싼데 우리 막 이런 거 있죠. 하루 방문하면 5,000원인데 한 달 방문하면 5만원. 누가 봐도 5만원이 더 이득 같아가지고 한 달 정액권으로 끊어요. 근데 문제가 뭐다? 한 달치 쳐 긁어놓고 하루 가고 만다. 아 씨발 나는 운동하면 무조건 맨날 감. 이 지랄을 존나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죠. 바로 글 중반부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생각해요. 미래의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존나 좋은 선택을.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개병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가져요? 존나 눈에 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는 능력이에요? 그들의 실패를 어떻게 보는 능력? 그들의 실패를 안 할 거지롱. 그러니까 뭐 실패를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넣으면 되겠죠. 3번 볼게요. 무시하는 능력. 우리의 실패는 절대 없을 거야. 실패 같은 건 무시해도 돼 라는 능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혹시 5번을 고르셨던 분이 있었더라면 아마 underestimated 요 단어랑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32번 보죠.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단어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묘사하는 것에 대해 이게 뭔 소리냐? 우리 무지개 색깔은 우리의 단어로 정의가 된다. 무지개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조조조조조조조.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건 다 우리 단어에 불과하다는 거지. 무지개의 색깔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걸 말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계 지으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비주얼적인 인식 이것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냄새나 어떤 맛이나 촉감 이런 모든 게 다 인간 관련된 경험이다. 와 쓰다 우와 달다 아 맛없다 요런 것들 사람이 표현하기 나름이라 그거죠. 그래서 어떤 와인 같은 거 보면은 존나 풍부한 단어가 있다는 거야. 묘사하는 단어요. 와인 맛이 가득 찼고 와인 끝맛이 어떻고 와인의 향기가 와인의 아로마 향 아주 지들 좆대로 이런 인간의 언어로 개선시키는 거죠. 뭘 개선시키겠어요? 와인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묘사를 하니까 그게 어떤 음식인지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미묘한 차이들 마저도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어떤 주방장이나 향수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들만의 특정짓는 어떤 라벨이 있대요. 그 라벨은 뭐 향기가 어쩌고 맛이 어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바로 빈칸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우리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 적어도 우리 몇몇의 것들.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싹 다 달라져요. 뭐 때문에 달라져요? 누군가는 이 커피를 쓰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달콤 쌉싸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물건을 샀느냐에 따라 다르다. 음식점마다 맛이 다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음식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2번 얼마나 비싸냐 족가고 어떤 라벨을 우리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우리 말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아까 라벨이라는 말도 겁나 썼고요. 볼 것도 없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33배 뭔가 연결을 짓고 싶나봐요. 우리 고대 사람들끼리의 연결. 옛날 사람들이랑 오늘날의 사람들을 뭐 비교하고 싶을까요? 읽어볼게요. 특히 뭔가 떨어져 있는 것들?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연결들은 존나 유용해요. 넓은 앵글을 사용하는데 존나 철학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존나 뭔 말임?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면 오늘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요 정도는 이해하시고 반면에 어떤 반면에 우리의 즉각적인 조상들이 뭐를 잘했냐? 우리를 돕는 걸 잘했다. 작은 그림을 보는데 다시 말하면 그게 나무다. 이런 씨발 뭐라는 거야. 근데 그 나무는 어떤 한 문제인데 어떤 보스 같은 문제다. 만약 여기까지 읽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다? 당신은 영어의 신이에요.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떨어져 있는 조상들? 아까 이거랑 반대말 같아요. 즉각적인 조상이 뭔 말인가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약간 가까운 조상? 이거는 먼 조상 뭐 이런 뜻 같은데 우리 먼 조상들은 뭘 잘했냐? 빅피처 보는 걸 잘했다. 아하, 저는 여기서 뭔가 좀 힌트가 돼요. 우리 멀리 떨어진 조상들은 빅피처를 잘 보고 이거는 뭐 가까운 조상이라고 그냥 해석할게요. 이 사람들은 뭔가 앞에 있는 거밖에 못 보는 리틀 픽처밖에 못 본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뒤에 또 포레스트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글을 요약하면 뭐냐? 우리 옛 먼 조상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무처럼 보는 게 아니라 숲처럼 뭔가 일을 크게 봤다. 이런 뜻 같거든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근대 사람들은 존나 서두르는데 걔 존만한 문제에다가 아주 씨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우리 고대 영혼들은 어쨌냐? 그럼 여기
여기 as가 whereas 이게 맞나요? while 같은 거. 우리 근대 사람들은 존만한 일에 존나 벌벌 떠는 반면에 옛날 사람들은 어쨌다?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글의 흐름상 당연히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혹시 모르니까 한두 줄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조상들은 뭐라 했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그림으로 보면 사소한 문제도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1번 큰 그림으로 보면 안정시킬 수 있다. 조용하게 되지 않은 영혼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와 씨발 좆됐다 라고 하는 이런 영혼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해주는 게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좆도 아니게 만들 수 있다. 벌써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비판이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에 대한 비판. 선생님 철학글 나와서 족같아 이러지 마시고 그냥 스토아 학파가 비판을 받았대요. 우리 현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씨발 니들은 반복을 너무 많이 해. 스토아 학파가 반복을 존나 했나봐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마르크스 아우레리우스 몰라요. 하여튼 이 10세가 쫓겨나버렸다. 근데 왜 쫓겨났나 보니까 이 새끼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뭔 소리야? 계속 읽어볼까요? 이 새끼가 쓴 글을 보니까 뭐랑 닮아 있었다? 예전 스토아 학파 사람들의 것들이랑 많이 닮아 있으니까 얘 거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야, 이 마르크스 10세야.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스토아 학파 거 베껴온 거잖아. 넌 오리지널이 아니야 이 병신아.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비판이 더 병신이에요. 이 마르크스 이전에 세네카, 저도 뭔지 몰라요. 세네카는 잘 알려져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린가 보니까 존나 많이 빌려오고 오버랩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처럼 오리지널이 아니라 뭔가 닮아있는 것들이 많았다. 여러 학자들 중에요. 자, 그게 뭔 소리냐? 진짜 우리 철학자들은 뭘 걱정 안 했어요? authorship?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가 원조냐 아니냐 지금 그걸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믿었어요. 말해지는 것은 덜 중요하다. 뭐보다? 행해진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행해진 게 중요한 거지 말로 이렇다 저렇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해지지 않으면 그건 병신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feel free.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를 조정하고 뭔가를 개선시키려는 거. 다시 말해 뭔가에 부담감을 갖지 말라. 그것들을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뭐 철학 말하는 거겠죠. 어떤 철학이든 전부 다 네 현실에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방식. 뭘 증명하냐? 네가 진짜로 이해한 거. 네가 말하고 쓴 것에 대해.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옛날에 철학적으로 뭔가 엄청 중요한 문장들,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언제 적용해야 되고 이 말의 출처는 어디고 우리 일상에서 진짜 어떨 때 쓰여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적용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적용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냥 feel free 해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거 다 신경 좆 까라. 네가 믿는 것이 곧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들은 뭐일 것이다?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좋은 철학이 있으면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걸 지금 하라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그것들을 놓아라. 현실 세계에 적용해라. 괜찮네요. 네가 쓰는 거를 유지해라. 뭔가를 계속 적어라. 이런 내용 아니죠. 말과 글을 결합시켜라. 족가고 비교해라. 족가고 피해라. 족가고. 너무 정답이 1번밖에 없네요. 35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놀란 게 평상시보다는 35번이 살짝은 어려웠을 수 있겠다. 몇몇의 공통점이 발견됐다. 이 공통점이란 건 뭐냐면 존나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공통점인데 걔들의 어렸을 때 경험이랑 교육이 뭔가 좀 특별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들 뭔가 달랐다. 특히 어떤 공통적인 어떤 경험이 있나 봐요. 이 경험이 뭐길래 창의적으로 됐을지 한번 봅시다. 애새끼 시절 때 그들의 부모님들은 그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리스펙을 해줬고 그리고 또 탐험하게도 해줬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거랑 여러 가지 지들 성격에 맞는 거 대충만 해석할게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전부 다 인정해주고 리스펙해줬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 때는 뭐가 부족했냐면 극단적인 감정적인 가까움? 이게 뭔 소릴까요? 막 엄청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다. 이런 뜻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아니냐면 내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다라는 게 부모님이랑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괜찮네요. 예를 들면 there was 뭐가 없었다?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게 없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랑 똑같네요. 부모님이랑 친하지 않다는 게 부모님한테 학대당해서 막 그런 나쁜
기억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다. 계속 가보죠.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볼 때면 이게 또 막 극단적으로 관계가 좋고 또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엄청 가깝게 지내거나 멀리 지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흐름상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요. 거기에는 더 심한 경쟁이 있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향한. 여러분들 느껴져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창의적인 자식 한 명이랑 부모님과의 1대1 관계를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형제 자매들끼리의 경쟁이 있었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지금 너무 뜬금없고요. 당장의 4번이 글의 흐름이랑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5번을 더 읽어보잖아요? 앞서 말했던 그런 창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했다. 다시 말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창의적인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4번 혼자만 지금 형제 자매가 나와서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해치고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가죠.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이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은 꽃처럼 달콤해진다. 이름이란 어떤 사물을 정의하게 해준다. 이름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이름이 중요해? 더 설명해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A부터 읽어봅시다. 브릿지라는 단어를 취해라. 그러니까 브릿지라는 단어를 한번 상상해보래요. 우리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릿지라는 게 여자 같은 언어인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를 어떻게 본다? 약간 남성스럽다고 본다. 저는 여기 A번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름이라는 게 어떤 사물의 특성을 정의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일에서는 이렇고 스페인에서는 저렇고 아직 뭔가 이름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느낌이 든달까요?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아직 이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이름 이거에 대한 뒷배경도 잘 없는데 브로디트스키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근데 그 연구한 사람이 보이세요? 지금 처음으로 브로디스키를 설명했으니까 적어도 A번보다는 B번이 먼저 나와야겠네. 인물 소개를 여기서 처음 했으니까 일단 B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맞고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했네요. 지금 만약 박스 다음에 B가 나온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사물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게요. 문법적인 성별 차이가 있다는 거. 어디에? 독일이랑 스페인에. 아하. 안 그래도 아까 A번에서 독일이랑 스페인 나와서 뭔 소린가 했는데 여기 B번에서 보로디스키가 독일이랑 스페인의 이름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건가 봐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성별, 다시 말해 우리 언어가 할당해주는 그런 성별이 영향을 준대요. 우리한테 문법적 특성을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떤 말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언어적 성별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언어적 뭐 씨발 이런 걸 결정한다 이런 말을 써요? 안 쓰잖아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번 읽고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씨발 독일 단어 스페인 단어 얘들이 성별을 결정한다 이게 씨발 뭔 소리야?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B번 다음에는 독일 성별 스페인 성별 이게 도대체 뭔지 부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B번 다음에는요 다시 A번으로 돌아가 볼까요? 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우리 독일에서 달이라는 건 여성스럽고 스페인에서 달이라는 건 남성스럽대요. 느낌 오지 않아요? 아까 전에 독일, 스페인 성별 단어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똑같은 브릿지라는 단어도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여성스럽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또 남성스러운 단어처럼 받아들여진다. 나라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는 다르다. 흐름이 너무 괜찮잖아요. 우리 그렇다면 C번은 어떤지 봅시다. 이것은 작용했다. 그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다른 부분? 계속 읽어보죠. 그 단어 열쇠 키라는 단어는 독일에서는 남성스럽고 스페인에서는 여성스럽다. 여러분들 느낌 오죠? 그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아까 독일에서는 브릿지가 여성스럽다 했는데 이번에는 키라는 단어가 독일에서는 오히려 남성적으로 보인대요.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정반대가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다? 보로디스키가 나왔으니까 B가 먼저 나와야 되고 B 다음에 부가 설명해 줄 거는 A번이 나와야 되고 A번의 사례와 정반대인 C번이 나와준다면 글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혹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37번. 우리의 인식은 항상 상상을 동원한다. 존나 뭔 소린지 모르겠다. 우리는 뭔가 항상 상상을 하나봐요. 계속 가보죠. 자, 이게 뭐랑 비슷하냐? 그림 그리는 거랑 비슷하대요. 약간 사진을 찍듯이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듯이 한다. 여러분들 여자를 상상해보세요. 누구는 카리나를 생각했을 거고 누구는 윈터를 생각했을 거고 사람마다 머릿속에 그리는 모양이 각각이죠. 그리고 심지어 똑같이 카리나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A가 생각하는 카리나랑 B가 생각하는 카리나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냥 상상에 불과하니까 사진처럼 정확하게 생각할 순 없다. 계속 가보죠. 우리 확증 효과에 따르면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씨발 확증 효과가 뭐야? 이렇게 궁금하셔야 돼요. 확증 효과에 따르면 우리가 약간 장님처럼 믿는다. 이게 뭔 소릴까요? 잘못 믿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건설했던 현실을 잘못 믿는다. 뭔가 상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나온 그 현실 있잖아요. 그게 뭔가 정확하지 않는데도 내 상상 속에서 열심히 만들어낸 그림이니까 이게 막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컨퍼메이션 이펙트, 이 말이랑 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BC를 읽기 전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이 컨퍼메이션 이펙트가 정확하게 뭘까? 라는 생각으로 ABC를 읽어볼게요. 당신은 볼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꽤나 무지해. 우리 주변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 여러분들 글을 대충 읽으면 그냥 박스 다음에 A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한 게 실제로는 뭔가 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의 주변에 놓인 거를 우리가 잘 모른다? 흐름상 뭔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컨퍼메이션 이펙트가 뭔지 궁금하고 있었던 찰나라고요. 이런 어려운 학술적인 용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뒷받침 설명해주는 어떤 예시 같은 게 나올 거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A는 예시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세모예요. B번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은 박스 다음에 this가 맞으려면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상상은 언제 가장 잘 발견되냐? 비주얼적인 어떤 걸 상상할 때 잘 발견이 된다. 컴퓨터 상상해보세요. 코끼리 상상해보세요. 이럴 때 자주 발견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상상을 하면 엄청 자신감에 차 있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맞죠? 아까 우리가 we blindly trust 이 말을 읽었었는데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는 이 말을 지금 B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흥미로운 것들이 어디서 발견되냐? 하나의 간단한 게임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대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어라? 지금 게임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게임이 나와야겠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A번에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죠. C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Whenever 뭐 할 때요? 네가 만약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그나 그녀에게 요청하래요. 눈을 감고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눈을 감기 전에 근처에 뭐가 있었냐고. 벽 색깔이 뭐였게? 테이블이 있었게 없었게? 마치 지금 게임을 하는 것 같죠?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까 박스에서 이 확정 효과 이게 뭐인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A보다는 B가 잘해줬고요. 그래서 B가 1번으로 나오면 되나 싶었는데 B번 마지막에서 심플 게임을 말한 거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어떤 문장이 과연 설명을 해줄까? 보니까 A번이 아니라 C번에서 설명을 잘해줬고 그러면 확률상 지금 B, C가 정해졌으니까 마지막에는 A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C 다음에 A가 맞는지는 굳이 확인 안 할게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 3번 38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이거 틀려버렸어요. 아직 오답을 안 해서 지금 해설 강의를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풀어보게요. 저는 박스 먼저 안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인지적인 로드. 자, 인지적인 로드 당연히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하도록 어떻게 도울까요? 뭐 할 때? 걔들이 복잡한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로드는 복잡한 업무를 할 때 같이 하면 도움이 되나봐요. 읽어봅시다. 자, 한 방법을 소개해볼게요. 그 방법은 효과적인데 어떤 연구조사할 때 효과적인 그 방법이 돕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일의 측면을 뭐 할 때? 학생들이 전체 업무를 할 때.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런 전체 일을 할 때 이 전체 일의 어떤 약간의 부분을 도와주면 이 업무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충 이런 뜻이에요. 약간만 궁디팡팡 해주면 얘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뭘 보여줬냐? 우리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거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문제였어요. 통계학부터 물리학까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존나 다양한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냥 문제가 존나 많다는 거임. 그래서 저 실험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학생들이 만약 어떤 단어 문제를 발견하면 뭐 예를 들어 어려운 단어를 발견하면 뭐가 가능했냐,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대요. 뭐 없이? 실제로 배우는 거 없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점을 마주했는데 얘들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충분히 부담을 지게 했대요. 어떤 부담이냐? 학생들이 인지전에 갖지 않게끔 부담을 줬다? 이게 뭔 소리지? 이 문제가 지금 풀 수 있게 된 인지적 능력 씨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문제점에 당면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그 문제를 풀어버렸다는 거임. 뭐 없이요? 실제로 배우지도 않고 풀었다는 거임.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배움도 없이 풀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문제만 뒤지게 풀었다. 그냥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냥 문제를 풀었다. 이런 뜻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학생들이 마주했던 그 문제들이 충분하게 부담을 줬대요. 우리 학생들이 요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끔. 어떤 능력? 배우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복잡한 업무를 마주하면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면 이 코그니티브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게 존나 충분하게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그 코그니티브를 매니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배울 생각하지 못한다. 코그니티브를 이용할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만 대충 푼다? 이런 소리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틀렸으면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그래서 4번을 읽어보면 우리 연구자들이 찾은 게 뭐냐? 이렇게 향상된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발견했다. 아, 이상하네요. 방금까지 이 새끼들은 코그니티브가 존나 부족한 상태로 문제를 대충 풀었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임프루브 된 학생들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4번에다 박스를 지금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근데 만약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를 준다면 이게 뭐냐? 약간 조금 미리 풀어진 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책이 제시된 문제를 주면 연구하는 것, 방금 위에서 말했던 미리 풀어진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자유롭게 했다. 인지적 능력을, 근데 그 인지적 능력이란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중요한 특징을. 아하, 여러분들 뭔가 저만 이해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스토리를 다시 요약해드리면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면 요거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실험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만약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당면하잖아요. 지들이 분명 풀 수도 없을 텐데 배우지도 않고 문제를 풀어 제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봤더니 이 문제가 사실 학생들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은 코그니티브 이거를 사용할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으면 코그니티브를 써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어려우니까 이 코그니티브를 쓸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문제를 배우지도 않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데 4번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코그니티브도 없는 상태로 문제 푼 거를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향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4번이 흐름상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차원으로 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못 풀었던 학생들이 살짝 힌트가 있는 문제로 바꿔줬더니만 그 결과 어떻게 했다? 코그니티브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그래서 마침내 요거를 이용해서 코그니티브를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임프루브 됐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문제 틀렸거든요. 이건 진짜 좀 어렵네요. 39번 갑시다. 공공의 윤리란 무엇인가? 철학글이라고 너무 쫄지 마세요. 공공윤리, 우리 모두가 잘 되자, 이 정도 뜻인 건 아시죠? 모두가 잘 되자 주의는요, 최대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최대한 많은 행복이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전달돼야 된다. 이거 뭐라 했는데?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게 그 공리주의 사상 그거 아니던가요? 이 정도는 배경 지식 있으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해야 된다. 이게 공리주의 입장인데 흐름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공리주의 윤리는 또 뭘 말하냐면 우리 사람들의 행동들은 뭘로 평가된다?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이 된다. 도덕적인 게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다? 전부 다 결정이 되는데 그게 쾌락으로 결정된다? 이게 말이 복잡하긴 한데 그냥 뭐 결론이 도덕적인 게 우리가 바라는 거고 그게 곧 쾌락이다. 도덕이 쾌락이다.
도덕, 조음. 여기까지 요약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결과주의적 신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결과주의라는 말을 언제 써요? 야, 저 물건 훔쳐도 돼. 안 걸리면 장땡이지롱. 사람들이 도덕적이기만 하면 장땡이다. 이 말은 그냥 결과주의적이다 그거죠. 말만 좋다. 자, 우리가 뭘 한번 가정해보냐. 앞서 말했던 우리 이런 도덕적인 가치들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의 뭐 바람직한 결과로서? 그러니까 물론 말은 좋다 이 뜻 같은데 제레미 벤담시는 뭐라 말했냐. 이런 쾌락적인 결과 가치는 숫자화 될 수 있다. 말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아까 우리가 전부 다 좋다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숫자처럼 쓸 수 있대요. 인사를 했어? 너는 5점. 봉사를 했어? 너 7점.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숫자화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숫자로 말해진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그들의 강렬함과 유지력에? 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화하면 이런 조음 현상을 멀티플 할 수 있다. 몇 배로 만들 수 있다. 숫자화 해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더 높은 퀄리티의 행복은 더 바람직해요. 이런 개새끼 여러분들 지금 보여요? 방금까지 우리 숫자 이야기했죠. 근데 이 새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퀄리티 이야기하는 거 보임? 박스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로 공리주의에 옹호하는 또 다른 세력들은 뭐라 하냐면 퀄리테티브, 숫자가 아니라 퀄리티의 접근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4번 뒤에 하이어 퀄리티가 나오려면 지금 이 박스 부분에서 퀄리티 말을 먼저 해야지만 4번 뒤에 나오는 퀄리티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정답은 4번. 마지막 40번입니다. 저는 무조건 맨 밑에부터 읽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먼저 보라고 요약본을 친절하게 써줬는데 안 볼 이유가 없죠. 뭐 대충만 보면 우리 음악 퀄리티, 음악 교육. 결론은 뭐다? 이 글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읽어보죠. 음악은 과거가 아니다. 존나 씨발 뭔 소리야. 자, 우리 음악은 존재하는데 오로지 언제만 존재한다? 음악이 발생했을 때만. 두 개의 음악이란 없다. 이 씨발 아직도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바로 음악의 위대한 자산이란 뜻인데 이게 왜 위대하냐면 음악은 뭐만 가져온다? 지금만 가져온대요. 어떤 과거랑 미래가 아니라. 말이 족같이 추상적이긴 해도 결론이 뭐다? 음악은 뭐다? 현재다. 오케이. 계속 갑시다. 그러므로 스타핀스키가 뭐라 했냐면 오로지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현실을 깨달을 수 있다. 방금 우리가 오른쪽에 정의한 거랑 별로 다르지가 않네요. 음악은 현재다.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의미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현재랑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음악은 현재다. 하지만 그 현재 음악의 필요성, 그러니까 그 현재라는 음악이 doesn't sit, 쉽게 자리 잡지 못한다. 어떤 거랑 있을 때? 교육이랑 있을 때. 현재랑 교육이랑 관련이 없다? 이게 뭔 소린가 감히 예측해보자면 음악은 현재가 맞는데 교육에서는 이 개념을 담지 못한다? 이런 뜻 같거든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우리 교육이라는 건요 주로 부분적인 지식만 받고 있대요. 전통에 의해서 부분적이다, 전통적이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육에서 음악은 현재를 따르지 않는다. 뭐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교육은 뭘 사용하냐면 과거를 사용한대요. 현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맞네요. 음악은 현재가 맞는데 이 교육 병신들은 오히려 과거에 얽매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말은 진짜 졸라 어렵게 하지만 글의 주제는 그냥 음악은 현재여야만 한다. 근데 교육은 자꾸 과거를 말한다. 이런 거고요. 옛부터 읽어봅시다. 하지만 존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도? 우리 음악 커리큘럼에 대한 시도요. 우리 음악 커리큘럼이 뭐가 되길 바라겠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길 바라겠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만 강조하고 있다? 흡수하게끔 존나 부분적인 것만. 부분적인 게 뭐 말하는 거겠어요? 오로지 과거만 얽매여 사는 거. 우리 그게 교육의 문제점이다. 볼까요? 음악 퀄리티. 어떤 음악? 현재에서 말하는 우리 음악은 우리 교육에서 지금 어떤 취급받고 있어요? 병신 취급받고 있다. 1, 2, 3, 4, 5 중에 일단 1번, 2번이 정답이겠고요. 그리고 그 음악 교육 현장은 어떤 곳이에요? 존나 부분적인 지식이 뭐 하는 곳? 만연하는 곳. 과거에만 얽매인 곳. 부분적인 지식만 엄청 우선순위하는 우리 교육.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